자, 케이블에 대해서 잠깐 아까 돌아보면은 케이블은 대충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차든지 간에 한 2m 정도 이상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20에서 40A 정도는 이제 우리가 쓸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케이블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터네이터 그 시동용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쭉 통과를 해서 휴즈를 통과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까지 도착을 하는 데는 한 2m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에 각각에서는 전압이 차이가 납니다. 전압 차이가. 그건 이제 전압이 뭐냐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5V였다. 올터네이터에서. 그러면은 이 뭡니까 인산철 배터리 쪽에서는 15V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구리선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데 뭐 그냥 손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공식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어디서 배웠나? 초등학교는 아닐 것 같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쯤에 아마 배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와이프는 빌비례. 자, 우리 집 와이프는 빌비례. W 이꼴 IV 와이프죠. V 이꼴 IR 빌비례. 요거 이제 뭐냐면은 W는 와트 이꼴 I. 본래 이제 I는 암페어라고 하는데 A라고 안 쓰고요. 그냥 I라고 씁니다. I 곱하기 V 전압. 그래서 전력은 암페어 곱하기 전압이죠. 이 전력은 영어로 하면 파워입니다. 그래서 전력은 암페어 곱하기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의 단위는 와트고요. 암페어의 단위는 암페어죠. 암페어. V는 볼트죠. 그래서 W 이거로 IV 이렇게 씁니다. 즉 전력은 흐르는 그쪽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꼭지에 물이 나온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전압은 미는 거고 그 다음에 I는 파이프의 두께예요. 즉 파이프 두께가 높고 뒤에서 미는 힘이 많으면 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이게 W예요. 그래서 W 이거로 IV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V 이거로 IR이에요. 즉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여기 R은 이제 resistance, 즉 저항의 R. 에 R을 따가지고 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R이다. 요런 또 공식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W 거로 자 여기다 이제 여기다 W에다가 이제 한번 이 V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고요. W 거로 I 자승 R이 됩니다. 이제 요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W 거로 I 자승 곱하기 R. 자, 요걸 이제 접어두고요. 왜 중요한지 금명간에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의 단면적이 있습니다. 이 단면적 동그라니까 뭐 케이블은 이제 우리가 구리선이라 치고요. 동그랗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길이가 L이에요. 이 전체의 저항, 전류가 일로 흘러갈 때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차들이 큰 차, 작은 차들이 싱싱대고 달릴 수가 있겠죠. 고속도로의 도로 폭이 좁으면은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끝까지 가는데 더 힘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데 저항, 즉 물을 잘 못 흘러가게 하는 것들은 어디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올라가고 그쵸? 그리고 뭡니까? 이거 아니네.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항이 줄어듭니다. 즉 R은 길이가 길면 늘어나고 면적이요. 에리아가 크면 클수록 이제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얘기 이제 뭐냐면은 배선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커지고 또 면적이 있으니까 배선줄을 굵은 거를 쓰면 쓸수록 전기가 편하게 흐른다. 저항이 적다. 요거를 뭐 여러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이 올터네이터에서 만든 전압을 이쪽에 그 인산철 배터리까지 무사히 전기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줄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지나가는 암페어가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에 상당히 이제 관련이 많죠. 이게 그래야 이제 거기 저항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값이 어디에 영향을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이 I가 지나가기 위해서, 전류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값이 올라간다. 즉 면적이 크면은 저항이 떨어지고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상관관계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AWG 어그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데, AWG가 뭐냐면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 즉 미국에서 표준으로 설정한 배선줄의 게이지 그 번호입니다.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AWG는 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선을 얘기를 할 때, 자, 밑에다 너무 밑에다 적어놨네. 16번 선, 게이지 16번 선 14, 12 이렇게 짝수로 뜹니다. 16, 14, 12, 12 빠졌네. 10, 8, 6, 4, 2. 그 다음에 1입니다. 1. 그 다음에 1 오버 0. 이게 뭐냐면 1 오버 0은 그냥 0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 오버 0은 0, 0, 0. 3 오버 0는 0, 0, 0. 4 오버 0는 0, 0, 0, 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애들은 1 오버 0, 2 오버 0, 3 오버 0 이렇게 씁니다. 16, 14, 12, 18, 6, 4, 2, 1. 2하고 1에서 끝나고 1에서 0 하나, 0 둘, 0 셋, 0 넷 이렇게 게이지 번호들을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청계천이나 뭐 어디 이제 선을 구입하거나 그럴 때 이 번호를 갖고 씁니다. 12번 게이지 12번 또는 AW 12번 뭐 0번 뭐 2 오버 0 하면 00번 000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번호를 붙입니다. 자, 이제 이 번호들이 그러면 내가 써야 될 선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 강의에 들어보고요. 가끔가다 제가 이거 다 노트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저는 많이 쓰니까 잘 괜찮은데 좀 보세요. 이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합니다. 옴. 이걸 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옴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옴. 왜냐하면 전기가 바로 못 가게 생겼죠. 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못 가게 이렇게 꺾어놨습니다. 이걸 이제 옴 기호라고 그래요. 옴. 저항의 단위입니다. 저항의 단위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이크로옴, 밀리옴, 이 마이크로라는 말이 있고 밀리옴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옴, 킬로옴, 그 다음에 메가옴, 그 다음에 기가옴, 뭐 뭐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기가옴은 너무 처음 들어봤다. 자,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밀리옴, 킬로옴, 뭐 이런 것들, 메가옴 이걸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그 다음에 테라라는 것도 있죠. 10의 12승. 뭐 이런 식으로 앞에 1000단위식으로 이거 마이너스 밀리는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가고 마이너스 6이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밀리옴, 마이크로옴, 옴, 킬로옴, 메가옴, 기가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옴뿐만 아니라 볼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볼트, 밀리볼트, 마이크로볼트, 그 다음에 킬로볼트, 뭐 메가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접두사들을 좀 알아두시면은 이 단위들 얘기할 때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좀 이게 차박 공부를 하는데 뭐 별걸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전도율이라는 걸 한번 좀 오늘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전도율은 뭐냐면은 전기가 더 흘러갈 수 있는 율.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쇠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들의 어떤 일반 쇠로 되어 있는 선에 전기들이 얼마나 잘 흘러갈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전도율. 그러니까 전도율에 거꾸로 하는 게 이제 저항률이죠. 1분의 이게 뭐냐면 이 리시스티브는 뭐냐면은 저항률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세면 셀수록 전기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율은 뭐냐면 전기가 얼마나 잘 흘러가느냐, 그 다음에 리시스티브는 그 저항률은 전기가 얼마나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오버 이게 역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0.1이다 전도율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리시스티브는 1오버 0.1이니까 10이 되겠죠. 10이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율을 이제 왜 제가 끄집어 들었느냐? 이게 우리가 구리를 많이 쓰죠. 구리가 보게 되면은 전도율이, 즉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1.68. 이게 전도율이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전기가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저 1.68이에요. 뭐 단위는 10에 마이너스 8승입니다. 이건 이제 빼기로 하고 1.68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순수한 구리예요. 순수한 구리. 근데 이제 우리가 연구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느냐? 열처리 구리라고 해야 되나? 뭐냐? 우리가 이제 불의 구리는 이거가 좀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뭐 배선을 하는데 막 이렇게 휘어지고 구부리기가 좀 어려워요. 표현은.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온 것들은 뭐냐면은 열처리를 해가지고 구리를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열처리 구리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두꺼운 선 사도 좀 흐물흐물하고 좀 이렇게 좀 플렉시블한 그런 배선줄을 구리선을 보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연구리예요. 그게 이제 1.7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저항이 좀 올라갔죠. 열처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은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은이 비싸니까 은을 갖고서 무슨 배선줄을 할 수가 없죠. 또 보게 되면은 금도 전기를 좀 잘 안 통하죠. 2.44예요. 그렇죠? 구리보다 좀 못하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2.82예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써야 될 큰 이제 와이어들을 이제 그 배선줄을 보게 되면은 안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알루미늄 선이고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구리선이죠. 구리색인 게 구리선이죠. 그리고 이제 흐물흐물하고 좀 이렇게 좀 플렉시블한 거가 이제 연구리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알루미늄이 값은 싼데 2.82, 즉 저항이 좀 높아요. 이 저항이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같은 2m를 전기가 통과를 하더라도 전기가 여기 많이 저항이 심하니까 전기가 많이 못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를 하실 때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뭐 짧은 뭐 한 10cm, 20cm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올터네이터에서 인사절까지 가는 데는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연구리가 아마 제일 낫겠죠. 조금 저항이 높더라도 뭐 이 구리는 이게 좀 뻣뻣해 가지고 좀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약간 저항값이 올라가지만은 뭐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저항이 높으면은 이제 무슨 뜻이가 되냐면은 V 이꼬르 IR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40A를 써야 되는데 저항값이 높으면은 전압 강화, 전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R이 적은, 저항값이 적은 거를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뭘 하냐면은 전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하까지 가는 데 여기 이게 지금 이게 구리선 아닙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 이 부하까지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로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산철 배터리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올터네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올터네이터에서 전기가 발생을 해서 인산철까지 가는 기간에 전압 강화라는 게 생깁니다. 볼테이지 드랍이 생깁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배선을 할 때 약 3% 이내에 떨어지는 범위 내에서 배선줄을 찾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 12V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차에서는 12V인데 3%면 얼마냐면 0.03을 곱하면 약 한 0.4V 정도 떨어지면은 배선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선줄이 나쁘면은 이게 이제 0.36이 아니라 0.5V가 떨어질 수 있고요. 배선줄이 나쁘면 알루미늄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여기 계산해 보면 거의 지금 뭐 1점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알루미늄 사게 되면 0.36V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0.6V, 5V 정도가 같은 길이라도 떨어집니다. 이 선에 따라서. 선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들을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기로 측정을 해가지고 0.36V 약 3% 정도, 0.4나 0.3 정도 요 근처에서 볼테이지 전압이 떨어지면은 내 케이블은 잘 배선이 됐구나, 표준에 잘 맞게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뭐 팁인데요. 중국에서 제조되는 걸로 보여요. 어떤 게 보게 되면은 케이블이 상당히 이제 굵어요. 굵은데 껍질만 두껍고 안에 내용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 게이지들은 뭐냐면 이 안에 심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케이블 바깥에 피복까지 포함된 이 케이블 바깥의 것까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 안에 심들이 충실한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유별나게 이 피복이 좀 두껍게 돼 있으면은 나쁠 건 없지만 좀 의심해 봐야 될 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격을 잘 찾으셔서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압 강화가 어떤 뜻인지 한번 다시 한번 또 좀 설명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올터네이터가 있어요. 올터네이터에서는 대개 15V 정도를 생산하는 게 생산해냅니다. 뭐 14.7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5V가 표준입니다. 그러면 올터네이터에서 엔진룸에 옆에 붙은 올터네이터에서 시동용 배터리까지 오는데 여기 얼마가 걸리냐면 한 14.7, 0.3V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 배터리 단자에 충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휴즈를 뽑아 가지고 여기서 휴즈를 거쳐 가지고 또 여기서 한 2m 정도를 쭉 배선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솔레이터를 붙이고 주행용 충전기를 붙이고 끝난 다음에 여기다 버스바를 통해서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순수한 선인데도 저항값이 있는데 이 뭡니까, 이 휴즈에 체결하는 볼트에서도 저항이 생기겠죠. 휴즈에서도 저항이 생기겠죠. 또 여기 릴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릴레이에서도 또 여기다 이게 딱 납인도가 되는 게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서도 또 저항이 생기겠죠. 여기서 또 열이 많이 나겠죠. 또 주행용 충전기를 거쳐서 또 여기서 또 전기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 실제로 이제 올터네이터에 시작을 해서 시동용 배터리 14.7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 여기까지 그냥 쭉 그냥 제대로 간다고 해도 14V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계산을 해서 쭉 보게 되면은 여기서 15V 했는데 1V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 14V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 이하도 당연히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압 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중간에 여기다가 전압을 올려주는 주행용 충전기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 앞에서. 그럼 여기서 잊어먹었던 전압들을 다시 올려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두서없이 이 그림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지저분하네요. 지저분하지만 오늘은 이제 이 컨덕티비티가 뭔지, 그 다음에 배선줄이 어느 정도 해야지 성공적으로 배선이 됐다고 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봤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선을 몇 번 몇 번 게이지 선을 써야 되는가? 이 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와이어 게이지 조견표입니다. 우측 상단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기 좌측에 보게 되면은 10% 볼테이지 드랍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non-critical, 그렇게 뭐 전압 강화가 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는 10% 전압 강화, 예를 들어서 15V를 인입을 했을 때 10%니까 1.5V가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까지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6m 정도까지 쓸 때에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길이가 크면 클수록 또 다른 선들을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3% 볼테이지 드랍이 크리티컬한 부분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0에서 2m 정도면은 대부분 차박의 가장 긴 선이 2m 이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 상단의 첫 줄을 잘 보시면 되고요. 일단 5A 경우를 한번 보죠. 5A를 2m 이내에서 썼을 때에는 핑크색 가는 선에 중간에 점이 하나 있네요. 그 우측의 표를 보게 되면은 16번 게이지입니다. 16번 AWG인데
그 두께가 1.29mm네요. 다이아미터가.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40A짜리 우리가 그 주행용 충전기를 한다 했을 때에는 뭐 40A짜리면은 보시게 되면 약간 주홍색의 점이 3개 있죠? 점이 3개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이제 오른쪽에 그 조견표에 되면 8번 게이지네요. 8번 게이지. 그래서 3.26 직경이 밀리미터 정도 됩니다. 뭐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하려면 6번 게이지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6번 게이지는 짙은 그 갈색에 약간 크죠. 점이 3개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보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쪽에 빨간 줄로 다운링크가 되어 있죠. 거기에서 그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링크를 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 링크를 유튜브 영상 그 아래쪽에다가 설명란에다가 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산철로 좀 들어가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써니였습니다.